안녕하세요. 반영구의 바나다 김윤진입니다. 오늘은 눈썹 관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내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관상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책을 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전문적인 내용, 그러니까 관상은 어떻고 눈썹 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것이라고 좀 사놓은 책인데 이거 말고도 두세 권의 책을 더 읽었어요. 4,000원 내고 산 건데 3,900원을 주고 구매한 거예요. 이렇게 눈썹은 미적인 부분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각 나라마다 눈썹 형태에 의미를 두는 게 다 달라요. 눈썹 반영구를 시술해주는 우리 같은 시술자 입장에서 유행에 따라 눈썹을 추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썹 관상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다면 손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풍성해지겠죠. 손님 중에서는 관상 때문에 눈썹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관상 때문에 눈썹을 해야겠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관상 때문에 눈썹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남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내용을 조금 아신다면은 대화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리드해서 어떤 형태의 눈썹으로 완성시킬지를 먼저 얘기해주고 대화를 한다면은 손님과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신뢰도 더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얼굴에서 눈, 코, 입, 귀 등은 제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얼굴에서 차지하는 눈썹은 특별한 기능이 없지만 그래서 얼굴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관상학에서는 눈썹을 얼굴의 지붕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중국 그리고 태국 뿐만이 아니라 동양권에서는 눈썹에 의미를 두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상학에서는 좋은 눈썹을 타고나면은 부모, 형제, 자식 복, 그리고 배우자 복까지 좋다고 합니다. 관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반영구를 하는 유형 중에 두 가지 유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썹이 끊긴 눈썹입니다. 상처나 흉터, 눈썹이 끊겨 있으면 형제운도 좋지 않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해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원활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썹이 원래 끊겨 있거나 흉터로 인해서 눈썹이 끊겨 있다면 반영구 화장을 통해서라도 티 안 나게 채울 수 있겠죠. 그런 경우도 눈썹 반영구를 많이 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보다는 눈썹이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가로 형태의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 세로 형태, 이렇게 세로 형태의 흉터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기에도 안 좋으니 반영구 화장을 통해서 그 단점을 좀 커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앞쪽은 눈썹이 진하게 어느 정도 있는데 뒷부분이 거의 없거나 이렇게 눈썹이 흩어져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남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남성분들, 특히 사업하고 계시는 남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뒷부분을 채워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솔직히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은 본인은 얘기 안 하셨는데 와이프분께서 오셔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뒷부분을 채우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뒷부분을 좀 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이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흩어져 있거나 뒷부분이 없는 눈썹은 관상학에서는 형제 자매가 이렇게 분산되고 또 재산 또한 모이지 않고 흩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눈썹이 흐려가지고 재산이 안 모이는 것 같아. 이렇게 돈은 버는데 왜 모이지가 않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제 듣고 오셔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뒤에를 채우는데 그냥 유행에 따라 해주시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관상학에서는 남성분들은 조금 일자형의 반듯한 눈썹 모양이 더 좋다고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해드린다면 시술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뢰가 가고 또 역술인의 말을 듣고 눈썹을 하는 것에 대한 좀 창피함이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민망하게 받아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뒷부분을 좀 채우면은 훨씬 남성스럽고 남자다운 눈썹을 갖출 수 있고, 또 관상학적으로도 좋다고 하니까 뒷부분을 좀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은 손님들도 더 신뢰를 갖고 시술을 하시겠죠. 사실 중국 남성분들이 관상학적인 이유로 눈썹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건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것 같아요. 뒷부분이 이렇게 없으면 재산이 흩어진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저도 책에서 읽은 것들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중국 분들도 시술을 많이 하셨습니다. 관상학에서는 눈썹의 형태, 진하기, 그리고 색 등을 판단해서 그 사람의 품성과 성격을 판단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에 어느 정도 특이한 눈에 띄는 흉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반영구 화장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보완한다면 보기에도 좋고 또 관상학적으로도 좋다고 하니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썹이 긴 분과 짧은 분, 그러니까 워낙에 짧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비교를 굳이 한다면은 관상학에서는 눈썹이 길면은 마음이 여유롭고 풍요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썹이 짧으면은 이기적이고 성격이 급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이제 100% 맞는 건 아니고 책에서 저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짧은 분들이 눈썹이 너무 짧으면은 옹졸해 보인다, 그런 이미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 화장을 그런 이유로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시술자 분들은 그런 이유로 손님께 권유를 한다면 그냥 미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함도 있지만 관상학적으로도 짧은 눈썹은 좀 좋지 않고, 동안 눈썹의 그 짧은 게 아니라 워낙 짧은 눈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눈썹은 단점을 좀 보완해서 반영구 화장을 하신다면 인상이 훨씬 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관상 때문에 눈썹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같이 시술자 분들이 알아두면은 좋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하신다면 시술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손님과의 대화를 리드하고 신뢰감을 주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반영과장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10년 전쯤 7, 8년 된 것 같아요. 그쯤 사놓은 책인데 이거 말고도 두세 권의 책을 더 읽었어요. 근데 다 어디로 가고 이거 하나만 남아있네요. 이렇게 이거는 별로 비싸지 않아요. 이거 4,000원 주고 산 건데 3,900원을 주고 구매한 거예요. 이렇게 책을 하나 사서 좀 보신다면은 그래도 손님과 대화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상으로 반영구 화장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